안녕하세요. DSP 연구실 박사과정 이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실 세미나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작년 11월 카이밍 하우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연구인 Back to Basics Let Denoising Generative Models Denoise라는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백그라운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제가 백투 베이식스 연구를 세미나로 갖고 온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다뤄온 세미나에서의 디퓨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단순한 디퓨전 모델 활용에 집중되는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퓨전의 학습 방식이나 이런 프리딕션 메소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디퓨전의 프리딕션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해당 연구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런 디퓨전 생성 모델들은 현재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디퓨전 LM 아니면 타임시리 포캐스팅에서도 백본으로 쓰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디퓨전의 핵심인 프리딕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는 CV나 NLP 타임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유용할 것 같아 생각하여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백투 베이식스 연구의 오버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연구의 문제 정의는 단순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디노이징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학습 대상인 프리딕션 메소드는 주로 디노이징 결과가 아닌 이런 노이즈, 입실론이나 스코어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딕션에 있어서 디퓨전 모델이 가장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좌표는 과연 어느 좌표인가가 궁금하여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토이 익스페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 프리딕션이나 벨로시티 프리딕션이 디노이징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학습 대상이 아님을 실험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픽셀 스페이스에서 직접 디노이징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디퓨전 모델인 JIT를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이렉트 디노이징 오브젝트인 X 프레딕션을 이용해서 고차원 입력에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함을 보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보이는 The Principle of Diffusion Models from Origin to Advance라는 양송 저자분께서 작성한 이 디퓨전 관련 백서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파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책이 아카이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그라운드는 총 5개의 파트로 꾸몄는데요. 먼저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티브 모델은 관측된 데이터 X가 생성되는 확률 메커니즘, 즉 확률 분포 PX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생성 모델의 학습 목표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 분포인 P 세타 X로 가깝게 근사하는 것입니다. 즉 생성 모델 학습은 두 분포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런 디스트리뷰션 매칭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분포의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럼 생성 모델은 어떤 기준으로 분포 간의 차이를 줄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법, 즉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합니다. 각 데이터 샘플이 모델 분포에서 높은 확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log likelihood의 합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포 관점에서 보면은 이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모델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문제와 동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수많은 픽셀들이 강하게 얽혀 있는 고차원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전체 분포인 PX를 직접 모델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매니폴드 하이퍼셋인데요. 실제 데이터는 고차원 공간 전체에 퍼져 있지 않고 저차원 매니폴드 근처에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가설입니다. 문제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이런 고차원 공간의 대부분 영역에서의 P값은 주로 0이라는 점입니다. 설명하자면은 조금만 잘못 학습해도 모델은 매니폴드 밖에 확률을 할당을 해서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데이터의 일부 구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해 주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이 고차원에서의 density estimation이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직접 density로 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latent variable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atent는 LDM, 즉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VA로 이미지를 압축한 레이턴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데이터의 핵심 구조, 즉 앞서 말한 매니폴드 위에 좌표를 나타내는 잠재 변수를 뜻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를 직접 모델링하는 대신 데이터가 놓인 매니폴드를 저차원 레이턴트 변수로 분리합니다. 그럼 모델은 레이턴트 공간에서의 단순한 분포를 학습하고 관측 공간에서는 레이턴트의 조건부로 데이터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고차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 저차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플러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도입하면 분포 표현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복잡한 분포를 많은 조건부 분포들의 믹스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는 명확한 대가가 있습니다. MLE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적해야 하는 것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marginalized and likelihood입니다. 즉 관측되지 않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평균 내야만 p 세타 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적분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클로즈 폼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도입하면 표현력도 좋아지지만 MLE 학습 과정은 계산적으로 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고차원 생성 모델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하거나 아니면 우에서 최적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들은 라이클리후드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클리후드를 아예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토엔코더나 겐처럼 리컨스트럭션이나 애드버서리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그 분포를 맞춥니다. 두 번째는 라이클리후드를 자체를 최적화하지 않고 계산 가능한 하한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VA가 대표적이고 엘보를 통해 마지널한 라이클리후드를 우회합니다. 세 번째는 모델 구조를 제한을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정확히 계산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입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블한 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젝트한 라이클리후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토엔코더부터 노멀라이징 플로우까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엔코더는 생성 모델의 기본 목표인 이런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을 처음부터 다루지 않고 포기하는 접근입니다. 대신 입력을 그대로 복원하는 디터미니스틱한 리컨스트럭션 문제로 바꿉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입력 X를 인코더로 압축해 Z를 만들고 디코더로 다시 X를 복원합니다. 이 과정은 전부 디터미니스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확률이 아니라 단순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이 Z를 만들어내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샘플을 생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오토엔코더는 잘 압축하고 복원하는 모델이지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성 모델이라고는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토엔코더의 한계를 보완한 이 Variational Autoencoder VA를 보겠습니다. VA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할 수 없다면은 계산 가능한 하한을 대신 최적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오토엔코더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성격입니다. 오토엔코더는 레이턴트가 단 하나의 점이었지만 VA에서는 레이턴트 Z를 확률 변수로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하나의 레이턴트 값이 아니라 Q-phi라는 이 분포 자체를 출력하게 줍니다. 이 분포는 실제 포스테리어 P 세타를 근사할 수 있는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입니다. 모델 P 세타라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가정하지만 여전히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적분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VA는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최대화하지 않고 그 하한인 엘보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VA에서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엘보는 크게 두 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리컨스트럭션 텀은 이 레이턴트 Z가 주어졌을 때 디코더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인코더가 만든 QZX가 프라이어 PZ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제약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습은 가능하지만 이 엘보 자체에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엘보는 true likelihood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결국 느슨한 하한이고 가운데 있는 레이턴트의 버틀렉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성의 표현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계들은 이제 바로 이후에 나오는 노멀라이즈 플로우나 디퓨전 모델과 같은 접근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 라이클리후드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제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 X와 레이턴트 Z 사이를 인버터블한 함수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레이턴트에서의 간단한 분포 PZ를 Change of Variable 공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PX로 정확히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Change of Variable의 오른쪽에 있는 야코비안 디터미넌트는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확률 질량이 보존되도록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Change of Variable 덕분에 Normalizing Flow는 Variational Bound가 따로 없어도 Exact한 Maximum Likelihood 학습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변환이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제약이랑 야코비안 계산이 매 스텝 필요하기 때문에 이 표현력과 계산 효율적에서는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정이 돼 가면은 이 계산량과 메모리 비용이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토엔코더는 라이클리후드 자체를 아예 정의하지 않고 리컨스트럭 문제로 우회해서 접근하고, VA는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한 엘보를 최적화하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구조를 강하게 제한하는 대신 라이클리후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라이클리후드를 다루는 방식이 포기, 근사, 정확 계산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모델 모두 결국 전체 데이터의 분포의 라이클리후드를 한 번에 다루려는 접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클리후드를 하나의 어려운 문제로 한 번에 풀지 말고 여러 개의 더 쉬운 문제로 나눌 수는 없을까?라는 접근의 질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챕터에서 다뤄볼 이제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에서의 처음으로 나온 뮤 프리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글로벌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시간축으로 분해를 해서 아주 많은 쉬운 조건부 라이클리후드들의 문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 x0에 점점 노이즈를 추가해 x1, x2 그리고 xt까지라는 상태의 중간 상태들을 만들고, 모델들은 이제 각 단계에서 이전 상태를 예측하는 단순한 조건부 문제만 학습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퓨전은 하나의 어려운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많은 쉬운 디노이징 문제들의 합으로 바꾼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장표에서 디퓨전은 라이클리후드를 시간적으로 분해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해해야 각 컨디셔널이 직접 계산 가능해지느냐입니다. 디퓨전에서는 이를 위해 포워드 프로세스 자체를 직접 우선 설계합니다. 매 스텝마다 이전 상태를 조금 줄이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우시안을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이미의 시점 XT를 원본 X0로부터 클로즈 폼으로 바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둘째, 학습에 필요한 현재 노이즈 상태 XT와 원본 X0를 알고 있을 때 그 이전 상태 XT-1 분포 역시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퓨전은 포워드를 트랙터블하게 설계함으로써 리버스를 이 포워드의 트랙터블을 따라가게 하는 이 학습 가능한 문제로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리버스 프로세스는 디퓨전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대상입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저희가 미리 정해둔 노이징 과정이고, 모델은 그 역방향 이 p 세타를 학습해 주게 됩니다. 만약 모델이 모든 타임 스텝 내에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알 수 있었다면 XT, 즉 완전한 노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원본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리버스 포스테리어 P를 직접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이지안 룰로 정리하자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PXT나 PXT- 같은 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서는 이런 true posterior를 직접 계산하려 하지 않고 각 타임 스텝마다 학습 가능한 분포인 p 세타로 이를 근사를 해주게 됩니다. 즉 하나의 어려운 likelihood 문제를 아주 많은 간단한 conditional density estimation 문제로 나눈 것이 디퓨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디퓨전의 학습 목표를 한번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퓨전은 계산할 수 없는 true reverse posterior 대신에 각 타임 스텝에서의 근사 포스테리어인 p 세타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걸 잘 학습하면 앞서 말대로 XT에서 순차적으로 X0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디퓨전의 목표 자체는 여전히 MLE라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문제인 생성 모델입니다. 실제 생성 과정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려면은 이 중간 상태인 x1부터 xt-1, xt까지를 전부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적분은 여전히 고차원이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디퓨전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라이클리후드 계산을 쉽게 만든 모델이 아니라 그냥 학습을 가능하게 만든 모델 정도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디퓨전은 이 하이라키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입니다. 이 관측 데이터 x0부터 시간축 변수들의 끝점을 쭉 이어본다면은 이는 매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p 세타를 매번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만 VA와 마찬가지로 이 엘보를 통해서 문제 그 하한을 정해 가지고 이 한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엘보를 이 전개를 해 보면은 두 가지 항의 합으로 보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프라이어 매칭 텀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프로세스로 얻은 XT의 분포가 저희가 가정한 표준 정규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항입니다. 두 번째이자 핵심 파트는 이 리버스 포스테리어 매칭인데요. 리버스 포스테리어 매칭은 이제 각 타임 스텝마다 true posterior Q를 모델의 P 세타로 근사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디퓨전은 하나의 어려운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로컬 가우시안 KL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푸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디퓨전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면서도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핵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프라이어 매칭 텀은 사실상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그냥 정의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엘보에서는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디퓨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옵니다. 왜 즉 뮤 프리딕션만 예측해도 되는가입니다. 핵심은 디퓨전의 엘보가 가우시안 KL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고정하게 되면은 트루 포스테리어인 Q는 평균과 공분산이 모두 애널리틱하게 정해진 가우시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계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모델 P 세타도 같은 공분산을 쓰도록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에서의 공분산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정부 상수가 돼버리고 남는 것은 민의 차이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디퓨전 학습은 KL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아니라 민을 맞추는 L2 리그레션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뮤 프리딕션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입실론, 스코어 그리고 엑스 프리딕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뮤 프리딕션이 가우시안 엘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뮤 프리딕션을 사용하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 프리딕션은 우리가 맞추려는 타겟인 이 틸다 뮤가 관측 불가능한 x0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생성 시점에는 저희가 사용할 x0가 없기 때문에 이 타겟을 직접 만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스텝 민감성입니다. 뮤는 노이즈 스케줄에 직접 의존해서 초반에는 거의 x0 크기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노이즈의 매그니튜드가 커져가지고 그 뮤의 매그니튜드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학습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뭐 이는 뒤에 나올 이 프리딕션이나 스코 프리딕션, 엑스 프리딕션이 다 갖고 있는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것이 입실론 프리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프리딕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유를 직접 맞추지 말고 포워드 과정에서 실제로 더해진 노이즈 입실론을 직접 맞추자는 겁니다. 포워드 디퓨전 식을 분해해봐서 다시 재구성해보면은 입실론은 xt와 x0의 함수로 정확히 정의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미유는 입실론의 선형 함수라는 점입니다. 즉, 입실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은 미유는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다는 값입니다. 그래서 학습 묘포가 뮤가 아닌 이 입실론으로 바꾸게 되면 로스 또한 단순한 L2 로스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실론은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 스태프에 상관없이 타깃 분포가 동일하고 노이즈 스케줄에 따른 출력 스케일의 변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실론 프리딕션은 같은 문제를 훨씬 안정적인 좌표계에서 푸는 방식이고 이게 DDPM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프리딕션, 즉 노이즈 프리딕션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은 사실 이거는 방향을 예측하는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디퓨전 수식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해당 식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 보자면은 입실론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현재 상태 XT가 원래 데이터 X0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벗어났는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입실론 노이즈는 지금 여기서 데이터 쪽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포 관점에서 쓰게 된다면은 그 방향은 바로 스코어, 즉 확률이 커지는 방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실론을 예측하는 것은 결국 스코어, 즉 덴시티 그레디언트를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이 방향을 직접 예측하는 접근이 바로 스코어 프리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프리딕션에서 사용하는 이 로그 덴시티의 그레디언트, 즉 스코어 값을 보게 된다면은 이는 사실 입실론을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같은 정보를 그냥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어는 입실론보다 해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스코어는 입실론이 가지는 장점을 다 가지면서도 이후에 랑주병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SDOD 해석 등 이론적 확장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코어 프리딕션 관점에서 디퓨전 모델을 다시 보자면은 디퓨전 모델 자체는 확률 분포의 기하를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코어가 주는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코어는 현재 노이즈 샘플 XT에서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 즉 깨끗한 데이터 쪽으로 가는 방향 벡터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향 정보를 알게 되면은 아예 깨끗한 데이터의 평균 위치를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트위디스 포뮬라입니다. TD 포뮬러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에선 스코어를 알면은 XT가 주어졌을 때 클린 데이터의 X0의 포스테리어 민을 클로즈 폼 형태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스코어는 단순한 방향 정보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면 그럴듯한 깨끗한 데이터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X 프레딕션도 앞서 말한 이 프레딕션이나 스코어 프레딕션과 다른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정보를 다른 좌표계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일한 리버스 프로세스의 정보를 클레인 데이터의 좌표계인 즉 X0에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X 프레딕션을 학습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X 프레딕션은 현재 노이즈 샘플 XT가 주어졌을 때 클레인 데이터 X0의 포스테리어 민을 직접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는 로스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값을 맞추는 단순한 MSE 형태입니다. 해당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해석이 쉽고 리컨스트럭션이나 에디팅 같은 응용에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디피전 타임 스텝에 따라 앞선 결과들과 동일하게 X0를 맞추는 난이도가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거의 원본을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노이즈만 보고 X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습 신호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흔들려서 학습 관점에서 이 오티마이제이션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까지 다뤄본 네 가지의 디퓨전 프리딕션 뷰를 보자면은 이 뮤, 입실론, 스코어, 엑스제로 모두 다 서로 다른 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같은 디노이징 정보를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어떤 프리딕션을 쓰든지 현재는 전부 SNR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SNR 불균형이라고 하면은 디퓨전에서의 타임 스텝에 따라서 시그널 그 X0 성분과 노이즈 이 입실론 성분이 비율이 크게 달라짐을 말합니다. 즉 이 학습 신호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프리딕션 타겟이 아니라 디퓨전이라는 구조 자체에 있는데, 그러면 같은 정보를 담으면서 모든 타임 스텝에 걸쳐 가장 안정적인 좌표계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비프리딕션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은 디퓨전에서의 현재 핵심 문제는 SNR 불균형이었습니다. 같은 XT라도 타임 스텝에 따라 시그널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가 중심이 되기도 하면서 학습 신호의 크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럼 V프리딕션은 문제를 프리딕션 타겟을 바꿔서 해결합니다. 딥실루널라 X0를 직접 예측하는 대신에 시그널과 노이즈를 균형 있게 섞은 회전된 좌표계 위의 상태 변화량, 즉 벨로시티인 VT를 예측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타임 스텝에 있어서도 학습 신호의 스케일이 안정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웨이브 프리딕션 또한 새로운 정보를 예측하는 방식이 아닌 입실론 스코어 X0와 같이 완전히 같은 정보를 단지 다른 좌표계에서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해당 좌표계가 타임 스텝에 따라 시그널이나 노이즈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SNR 밸런스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V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 타겟의 분산과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거의 일정하고 그 결과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즉 V prediction은 디퓨전의 전 구간에서 가장 학습하기 좋은 좌표계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디퓨전에서의 뮤, 입실론, 스코어, XV는 서로 다른 걸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동일한 상태 XT를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는 무엇을 예측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좌표계에서 학습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러한 디퓨전 프리딕션 방법들 중 오늘 제가 소개할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렇게 리서치 퀘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프리딕션 타겟 선택이 정말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 문제의 원인은 로스인가 좌표계인가?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좌표계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백투 베이식스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연구자들이 말한 주된 리서치 퀘션 중 하나인 이 프리딕션 타겟이 정말 생성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단순한 토의 익스페리먼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의 본질을 저차원 매니폴드로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를 2차원 스파이럴 구조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랜덤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은 차원 공간, 최대 512차원의 공간으로 투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데이터의 인트린식 스트럭처는 그대로 두고 앰비언트 디멘션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은 모두 동일한 5개의 MLP 레이어를 쌓아서 사용하고 프레딕션 타겟만 엑스프레드, 입실론 프레드, 그리고 비프레드로 바꿔서 적용합니다. 즉 이 실험은 모델도 같고 데이터도 같고 좌표계만 다른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또 익스페리먼트의 핵심 설계는 가장 단순합니다. 엑스프레드, 이프레드, V프레드는 서로 다른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디퓨전 관계식으로는 서로 선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로스 자체의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서 V로스 하나로 학습을 고정합니다. 즉 모델 구조는 동일하고 로스 함수도 동일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타겟도 동일한 상황에서 오직 다른 것은 네트워크가 어떤 좌표계에서 출력을 내느냐, 즉 프리딕션 타겟의 선택뿐입니다. 토 익스페리먼트의 실험 결과 엑스프레드는 유일하게 모든 차원에서 스파이럴 매니폴드를 끝까지 복원하는 반면에 입실론 프레드나 V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16차원부터 거의 붕괴해서 샘플이 사실상 나오지 않고 V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노이즈 구름으로 퍼져버리게 됩니다. 즉 같은 모델 그리고 같은 로스로 통제했는데도 고차원에서는 무엇을 예측하느냐, 즉 좌표계가 결정적인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세 프레드 중에 엑스프레드가 제일 낫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 익스페리먼트에서 본 핵심 인사이트, 즉 데이터가 저차원 매니폴드 위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고차원 관측 공간으로 갈수록 노이즈나 벨로시티를 프레딕션하는 것보다 클레인 데이터인 X0를 직접 예측하는 쪽이 학습 신호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저스트 이미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가장 단순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따로 압축하는 거 없이 토크나이저나 VA도 사용 없이 로어 픽셀을 그대로 입력으로 받아서 클린 이미지 X0를 직접 예측하는 디퓨전 모델을 만들자입니다. 입력은 디퓨즈된 이미지인 ZT이고 모델의 출력은 오직 하나, 디노이스된 클린 이미지 X0입니다. 이걸 구현하는 백본은 아주 표준적인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즉 모델의 기여는 새로운 로스나 새로운 디퓨전 수식이 아닌 그냥 어떤 좌표에서 예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를 아키텍처 수준에서 밀어붙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결과 이 JIT는 이 고차원 픽셀 스페이스에서도 안정적으로 디퓨전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 섹션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IT는 하나의 구조를 먼저 정해놓고 시작한 모델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무엇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무엇이 구조적으로 실패하는지를 하나씩 검증하면서 아키텍처를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간 모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선 토이 익스페리먼트 사실 보였지만 JIT에서는 아직 안 보였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 이 프레드로 무엇을 결정하고 로스로 무엇을 결정할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프레딕션 타겟을 X, 입실론, V로 이제 조합을 하고 로스 공간 역시 X로스, E로스, V로스로 바꿔가면서 총 9가지 조합을 모두 실험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보이듯이 결과를 보면은 입실론 프레드랑 V 프레드는 JIT와의 조합에서 로스를 어떻게 바꿔도 거의 전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스 리레이팅을 하거나 노이즈 스케일링을 정해도 이러한 카타스트로픽 페일리어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엑스프레드는 어떠한 로스를 쓰더라도 전방적으로 안정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엑스프레드랑 비로스 조합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서 해당 방식으로 이제 JIT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이즈 레벨 시프트 실험입니다. 다음 이제 디퓨전에서 노이즈 레벨을 더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로진 노멀의 분포를 즉 뮤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입실론 프레드랑 비프레드는 노이즈가 많아져도 적어져도 계속 실패하는 반면에 엑스프레드는 노이즈 레벨을 조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든 유닛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력 해상도가 256, 512, 1024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패치 디멘션의 크기는 수천 차원까지 더 커지지만 이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히든 사이즈를 고정을 해서 엑스프리딕션이 과연 좋은 결과를 내놓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오른쪽 위의 결과를 보시면 알다시피 히든 디멘션을 다 고정해 놓고 이 패치 디멘션만 바뀌는 상황에서도 FID 스코어를 보게 된다면 거의 다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즉 이 JIT가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굳이 꼭 입력 차원에서 비례해서 키울 필요가 없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틀넥 구조입니다. 앞선 이 JIT 구조의 피겨를 자세히 보시면은 입력단에 리니어 임베딩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른쪽 위에 피겨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버틀넥 구조입니다. 어 버틀넥 구조를 거치지 않는 로우 패치는 한 768,000원 정도 되지만 로어 버틀넥 구조를 거친다면은 이를 임베딩화 해서 더 작은 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버틀넥을 사용했을 때에도 오히려 이 FID 스코어를 보게 된다면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저자들은 "불필요한 자유도를 제거해서 버틀넥이 오히려 더 학습을 돕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실제 모델에서도 버틀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JID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익스페리먼트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은 모두 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해상도는 256 by 256이랑 512 by 512 두 가지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그리고 동일한 픽셀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 그리고 픽셀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 디퓨전을 사용하지 않는 픽셀 스페이스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바탕으로 생성 성능을 비교합니다. 평가는 이미지넷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기존 FID 50K로 진행을 합니다. 실험의 목적은 이 엑스프레딕션 기반 JIT가 고차원 픽셀 스페이스에서 기존 방식들 대비해서 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성 성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JIT의 세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 오른쪽에 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 모델 간 비교가 공정하도록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먼저 이 JIT 안에서 스케일러블 테스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델 크기를 B에서 LHG로 키울수록 해상도와 이제 256과 512에서 모두 다 FID가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JIT가 트랜스포머 스케일링에 따라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학습 길이, 즉 에폭인데요. 학습 에폭을 200에서 600으로 늘려도 모든 모델 크기에 있어서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불안정하거나 붕괴되는 현상은 따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이 엑스프레딕션 기반 JIT는 대규모 모델로 확장해도 잘 동작을 한다. 둘째, 장기 학습과 대규모 스케일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가 JIT는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밸류에이션 파트입니다. 이미지넷 256 by 256 생성 결과를 정리하면 핵심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없이도 경쟁력 있는 FID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JIT G16 결과를 보게 되면은 FID 값은 1.82 정도로 일부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의 성능과 유사한 성능을 보입니다. 둘째, 이 추가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프리트레이닝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세부 컬럼을 보게 된다면은 앞선 이런 레이턴 스페이스 디퓨전에서는 VA를 사용하거나 VGG 아니면 다이노 V2 등과 같은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제안한 JIT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단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순수한 이 모델로서도 이 프리딕션 타겟과 모델 구조의 개선만으로도 기존의 레이턴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계산 효율성인데요. JIT-B16의 이제 기가플롭스 값을 보게 되면은 이제 25 기가플롭스로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매우 낮은 연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런 FID를 달성하면서도 대형 모델 역시 이런 기존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프리딕션 타겟 선택만 그리고 그에 알맞은 아키텍처 조합만으로도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은 충분히 강력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12 바이 512 이미지 입력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즉 해석하자면은 그냥 해상도를 키워도 이 JIT의 성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프리딕션 타겟과 이런 아키텍처적 선택이 고해상도에서도 핵심 요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파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에서는 이 디퓨전 모델의 프리딕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백그라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미 프리딕션부터 V 프리딕션까지 다양한 프리딕션을 다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백투 베이직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 고차원 공간에서 X 프리딕션이 실질적으로 E 프리딕션이나 V 프리딕션보다 본질적으로 쉬운 문제임을 실증하고 또 이미지넷 256 사이즈 아니면 512 사이즈 실험을 통해서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에서도 적당한 프리딕션과 로스 설계 그리고 또 적당한 이 아키텍처인 JIT를 제안을 해서 엑스 프레딕션이 매우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백 투 베이식스 연구를 이 강점이라고 하면은 디퓨전 프리딕션 타겟을 좌표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정리한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고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고 또 토 익스페리먼트로부터 대규모 이미지넷 실험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논리 전개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트릭 없이 이런 프리딕션 타겟 선택만으로도 성능 차이를 설명한 점에서 설득력 있는 모 설득력 있는 모델 설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위크네스라고 하면은 왜 VIT 아키텍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이 요즘은 VIT 구조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닛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 먼저 유닛 구조로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베이스라인 비교를 위해서 VIT 아키텍처로 맞췄다. 그리고 뭐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VIT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피처 세미나로서는 이 디퓨전 샘플링이나 이 OD 그 관련해서 뭐 ODE, SDE, 솔버 선택, 뭐 타임 스텝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샘플링 이피션시와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디퓨전과 관련한 파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이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